안녕하세요. 건강 채널 시니어입니다. 지난 두 편에서 우리는 두통과 혈압의 관계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혈압을 안정시키면 두통도 함께 개선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 세 번째 편에서는 두통과 눈 건강의 관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사용한 후에 머리가 아픈 경험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눈이 피곤해서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사실 눈이 피곤하면 눈뿐 아니라 머리까지 아프게 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의 눈과 머리는 생각보다 훨씬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오늘의 주인공인 68세 박미화 할머니는 최근 손자들이 준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대요.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손자들과 카톡으로 대화도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마다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엔 할머니도 이게 눈이 피곤해서 그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눈이 과로해지면서 눈 주변의 신경과 근육이 긴장되고 그 긴장이 머리까지 전달되면서 두통으로 나타나는 거였거든요. 할머니가 눈 관리를 시작하자 단순히 눈이 편해진 것뿐 아니라 두통도 함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게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로 모두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눈과 두통의 숨겨진 관계를 밝혀내고 어떻게 눈 건강을 지켜야 두통도 예방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들어보세요. 저는 작년에 손자들이 스마트폰을 선물해줬어요. 그때 손자가 저에게 이렇게 설명해줬죠. 할머니, 이걸로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우리와도 카톡으로 대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동영상도 볼 수 있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워 보였어요. 그렇게 작은 화면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손자들이 정말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직접 손가락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줬어요. 며칠 해보니까 금방 배웠어요. 이제는 제가 먼저 스마트폰을 만지는 지경이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정말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확인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점심 먹고 나서 누워서도 봤어요. 저녁에도 봤어요. 손자들이 카톡으로 말을 걸어오면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댓글을 입력해서 답장을 하고 말이에요. 특히 유튜브가 정말 좋았어요. 유명한 가수들의 옛날 노래들을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다니요. 제가 좋아하던 가수들의 영상을 보면서 옛 추억도 떠올리고 새로운 가수들도 알게 되고 하루 종일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느낀 건 눈이었어요. 눈이 자꾸 피로한 거예요. 화면을 봤는데 글씨가 좀 흐릿하게 보이기도 했고 눈이 뻑뻑한 느낌도 들었어요. 그런데 더 힘든 건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고 나면 머리가 아파온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가끔 아팠는데 자꾸 반복되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 눈이 망가지는 건 아닐까? 아니면 뭔가 뇌의 문제는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그거 눈이 피곤해서 그런 거지. 이 정도는 당연하지라고 했는데 정말 두통까지 심하면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과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안과에 가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시력 검사도 하고 안압도 재고 망막도 살펴봐 주셨어요. 기계로 눈을 비춰주고 여러 가지를 확인하더라고요. 검사를 받고 나서 안과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앉혔어요. 그리고 말씀했어요. 할머니, 먼저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눈에는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몰라요. 정말요? 그럼 왜 눈이 이렇게 피곤한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할머니, 당신의 시력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약간의 노안과 가벼운 난시가 있으신데 이 정도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는 당신이 안구건조증이 있다는 거입니다. 안구건조증이라고요? 그게 뭔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안구건조증이란 눈의 수분이 부족해서 눈이 건조해지는 증상인데요. 보통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면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눈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더 건조해지는 거죠. 그 결과 눈이 피로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머리 아픔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은 저를 이해하는 표정으로 봤어요. 네, 많은 분들이 그것을 모르세요. 사실 당신의 두통은 눈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과 의료진이 저에게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되다가 점점 명확해졌어요. 할머니, 우리의 눈과 머리, 그리고 목은 신경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 주변에는 아주 많은 신경과 근육들이 있어요. 눈이 피로해지면 이 신경과 근육들이 긴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긴장이 점차 머리 쪽으로 퍼져나가면서 두통이 생기는 거죠. 의료진이 제 눈 주변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보세요. 눈 주변의 이 부분들이 모두 신경과 근육들입니다. 그리고 이 신경들이 뇌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이 긴장하면 그 긴장이 뇌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저는 그 설명이 정말 이해가 되었어요.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할 때마다 눈이 피로해지면서 거의 동시에 머리가 아파오거든요. 의료진이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당신이 스마트폰을 볼 때의 자세도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스마트폰을 봐요? 대부분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봅니다. 의료진이 실제로 스마트폰을 들어서 자기 얼굴 아래쪽으로 가져가는 신용을 했어요. 정확히 제가 하는 자세였어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목의 근육도 긴장되고 눈도 더 힘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눈과 화면의 거리가 잘못되면 눈에 더 큰 부담이 가요. 그 결과 두통이 생기는 거죠. 의료진이 한 가지 더 설명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청색광이 눈의 피로를 더 빨리 만드는 거거든요. 특히 밝은 화면을 어두운 환경에서 보면 눈에 더 자극을 줍니다. 아,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되었어요. 안과 의료진이 저에게 정말 자세한 계획을 짜주셨어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거였어요. 한 번에 30분 이상 연속으로 보지 마세요. 30분마다 정확히 10분씩 눈을 쉬세요. 그동안 먼 곳을 봐도 좋고 눈을 감고 있어도 좋습니다. 특히 창문으로 밖에 먼 경치를 보면 눈이 정말 편해집니다. 의료진이 타이머 사용을 권했어요. 스마트폰에 타이머를 설정해서 30분 알람이 울리면 반드시 손을 놓으세요. 처음엔 어렵겠지만 습관이 되면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을 볼 때의 거리와 각도를 조절하는 거였어요. 스마트폰은 눈에서 약 40cm 떨어진 거리에서 보세요. 이 정도 거리에서 봐야 눈에 가장 부담이 적어요. 그리고 화면이 눈높이보다 약간 아래쪽에 오도록 하세요. 의료진이 직접 시범을 보였어요. 스마트폰을 안경을 쓴 자기 얼굴 바로 아래 약 40cm 떨어진 곳에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눈과 목에 걸리는 부담이 훨씬 줄어집니다. 세 번째는 안구 윤활액을 사용하는 거였어요. 안구 건조증이 있으시니까 인공 눈물을 자주 사용하세요. 특히 스마트폰을 본 후에 눈이 피로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 정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네 번째는 눈 운동과 찜질이었어요. 매일 눈 운동을 하세요. 천천히 눈을 위로 들었다가 내렸다를 5번,
그 다음 좌우로도 5번,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돌려주기 5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찜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따뜻한 수건으로 눈 주변을 10분 정도 찜질하세요. 이렇게 하면 눈 주변의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5번째는 조명 관리였어요. 집의 조명을 충분히 밝게 유지하세요. 스마트폰 화면의 밝기가 주변 밝기보다 너무 밝으면 눈이 더 피로해집니다. 가능하면 밝은 환경에서 적절한 밝기로 조절해서 보세요. 6번째는 생활 습관이었어요. 자기 전 30분은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빛이 숙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날부터 바로 실천하기로 했어요.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거든요. 먼저 제가 한 일은 스마트폰에 타이머를 설정하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자주 쓰는 앱의 타이머 기능으로 30분 알람을 설정했어요. 알람이 울리면 반드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문으로 먼 산을 봤어요. 우리 집에서 보면 저 멀리 산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볼 때의 거리와 각도를 조절했어요. 예전엔 침대에 누워서 얼굴 바로 아래에 스마트폰을 들고 봤는데 이제는 앉아서 눈높이보다 아래에 오도록 스마트폰을 잡았어요. 처음엔 팔이 좀 아팠어요. 하지만 며칠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약국에 가서 인공 눈물도 샀어요. 처음엔 인공 눈물을 넣는 게 좀 어려웠어요. 눈이 자꾸 감기거든요. 하지만 약사 아줌마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여줘서 배웠어요. 이제는 잘 넣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본 후에 눈이 피로하면 인공 눈물을 넣어 주었어요. 인공 눈물을 넣으면 눈이 정말 시원하고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매일 저녁에 따뜻한 수건으로 눈 주변을 찜질하는 거였어요. 처음엔 번거롭다고 생각했는데 이 찜질을 하면 눈이 정말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목욕을 하고 나왔을 때의 그 편안한 느낌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제 몸에서 변화를 느꼈어요. 눈이 예전보다 덜 피로했어요. 하루를 보낸 후에도 눈이 뻑뻑한 느낌이 거의 없었어요. 예전엔 자기 전에 눈이 정말 뻑뻑했는데 이제는 그런 느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스마트폰을 본 후에 머리가 아파오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예전엔 스마트폰을 좀 오래 봤다 싶으면 두통이 왔는데 이제는 30분 규칙을 지키니까 두통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도 변화를 알아챘어요. 당신 요즘 덜 피곤해 보이는데? 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봐도 제 얼굴 표정이 좀 더 밝아진 모양이었어요. 2주일이 지났을 때 정말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눈이 훨씬 편해졌어요. 예전엔 스마트폰을 보고 나면 눈이 뻑뻑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느낌이 거의 없었어요. 30분마다 휴식을 취하니까 눈이 항상 편한 상태를 유지했거든요. 두통도 거의 없어졌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나도 머리가 아파오지 않았어요. 단지 눈이 쉬고 싶다는 신호를 느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호가 느껴지면 바로 휴식을 취하니까 두통이 올 틈이 없었어요. 안과에 다시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이대로 관리를 계속하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1개월이 지났을 때 저의 눈과 두통 상태가 정말 안정화되었어요. 눈이 거의 피로하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봐도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면 눈이 피로해지지 않았거든요. 인공 눈물도 매일 사용하고 매일 저녁에 찜질도 했으니까요. 두통도 거의 없어졌어요. 이전에 스마트폰 후 두통이라는 패턴이 완전히 깨졌어요. 이제 두통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가끔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한 날에 약간의 두통을 느낄 수 있지만 그건 스마트폰과는 전혀 관계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이제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였어요. 예전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눈이 망가질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괜찮다는 걸 알았거든요. 손자들과 카톡도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뉴스도 편하게 볼 수 있었고요.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가수들의 영상도 편하게 볼 수 있었어요. 2개월이 지났을 때 30분 휴식이 이제는 자동으로 나오는 습관이 되었어요. 타이머가 울리지 않아도 시간이 됐다는 걸 절로 알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올바른 거리에서 보는 것도 습관이 되었어요. 눈 운동과 찜질도 매일 하는 루틴이 되었어요. 저녁에 따뜻한 수건으로 눈을 찜질할 때 그 시간이 정말 좋아졌어요. 마치 명상을 하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적응하고 있었어요. 스마트폰 사용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어요. 30분마다 눈을 쉬는 것, 올바른 거리와 각도에서 보는 것, 매일 눈 운동과 찜질을 하는 것. 이 모든 게 이제는 특별한 노력 없이 자동으로 나오는 습관이 되었거든요. 눈 건강도 정말 좋아졌어요. 안과 검진에서 의료진이 할머니, 정말 좋아졌습니다. 당신의 안구 건조증도 많이 개선되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두통은 거의 없었어요. 3개월 동안 단 한두 번 정도만 약간의 두통을 느꼈는데 그건 평소보다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때였어요. 손자들이 방문했을 때 카톡으로 대화를 많이 했던 날들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날에도 바로 눈을 쉬고 찜질을 하면 금방 좋아졌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눈과 머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눈이 피로해지는 것뿐 아니라 두통까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를 이해하면 두통을 예방하는 방법도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시간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거리, 각도, 자세, 휴식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얼마나 큰 효과를 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30분마다 눈을 쉬고 올바른 거리에서 보고 매일 찜질을 하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이렇게 큰 효과를 낸다니까요. 네 번째는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거예요. 저는 눈이 이미 안구 건조증이 있었는데 스마트폰 사용 방법을 바꾼 후로는 그 증상도 많이 완화되었거든요. 만약 계속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했다면 더 악화되었을 텐데요.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68세인데 눈이 좀 피곤한 건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 방법을 알고 실천하니까 이렇게 좋아졌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면서 두통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눈을 관리하면 눈뿐 아니라 두통도 함께 개선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오늘 68세 박미화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눈 피로가 두통까지 만든다는 거. 그리고 눈을 올바르게 관리하자 두통도 함께 사라졌다는 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아닌가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눈과 두통은 별개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눈이 피로해지면 두통이 생길 수 있고, 눈을 관리하면 두통도 함께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의 스마트폰 사용은 거의 피할 수 없죠.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눈과 두통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30분마다 눈을 쉬는 것, 올바른 거리와 각도에서 보는 것, 그리고 매일 눈 운동과 찜질을 하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눈과 두통이 함께 개선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두통이나 눈 피로를 겪고 계신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잠을 못 자면 두통이 반복된다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수면이 두통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수면을 개선하면 두통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눈을 잘 관리해 보세요.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